됐나요, 여기? 안 됐어요. 야, 나 지나가야 되는데 좀 비켜줘 주면 안 되겠니? 책상 조금만 앞으로 밀어줘. 아! 자,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장난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쳤어. 우리 수업은 중학 3학년 1학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3-1.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수업에 대한 진행 방향, 목표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이번 3-1학기 수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겠니? 아니?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70% 이상을 이해하는 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문제를 풀고 잘 풀고 못 풀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확인됐죠? 그래서 이해한 거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각각의 단원들이 있잖아. 그죠? 그 각 단원들에서 뭐 배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단원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 그럼 그게 뭔데? 뭐 A라는 내용을 배우고 B라는 내용도 배우고 C도 배웠어. 그래서 그러면 A가 뭐야? A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포인트를 해볼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그게 매끄럽게 잘 설명이 되면 제대로 된 거고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수업이 선행 수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잘 풀고 못 풀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2학년들 몇 명 있죠. 그분들은 문제 풀이까지 끝내셔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친구들의 2배야. 알겠죠? 2학년들은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1학기 단원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문제들이 겁나 많이 나올 거거든요. 계산력. 그래서 계산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 계산력 향상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거냐면 원래대로라면 방학 때 산수반 운영했겠죠. 이번에는 안 합니다. 좋잖아. 뭐야 이거. 미친놈? 그래서 계산력 향상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계산력 향상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실제적으로 풀었던 문제 다시 풀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보면서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 수업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궁금한 내용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수업 기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 오늘 1월 5일이죠. 1월 5일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2월 28일 날 종강을 하는 건 목표로 갑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완벽하게 새 진도를 들어가는 게 목표란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반을 좀 잘 내가 편성을 좀 해서 3학년 1학기를 한 번 더 진행하는 반하고 3학년 2학기로 넘어가는 반 아마 2개 반으로 쪼개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잘하면 그대로 3학년 2학기로 같이 가면 되고 아니면 3학년 1학기에 남는 잔류하는 인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자, 어쨌든 기간은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우리 1월 12일까지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12일까지는 현재 시간 그대로 갑니다. 그럼 현재 시간이라고 하면 월수금 몇 시죠? 몇 시죠? 4시. 4시에서 5시 20분까지 현재 시간 그대로 확인됐죠? 그러면 1월 12일 뒤로 즉 14일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수요일이니까 이때부터 2월 28일 마지막 날까지는 우리 몇 시야? 월수금 3시. 응? 3시에서 4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고 나면 그땐 시간표가 다시 바뀌겠죠? 3시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는 그 시간표는 2월 달에 선생님 시간표 싹 다 조율해서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알겠죠?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간표 여러분들 다른 학원들 스케줄이랑 다 맞춰놨죠?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는 다 영어관에서 조율 내가 해놨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별이 들어간다. 확인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준비물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정확하게 끌어나가기 위한 준비물 뭐가 필요할까? 반드시 필요한 거. 그건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건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준비물. 가장 중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 그래, 교재가 필요하겠죠. 교재. 우리 뭐야? 개념 유형. 파워죠. 지금 쓰고 있는 책. 파워 3-1.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필기 노트 필요합니다. 강의 노트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프리 노트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필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강의 노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두꺼운 노트 좀 사지 마. 이렇게 막 묶여 나오는 거 있잖아. 링으로 묶여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제발 사지 마. 여러분들 문방구나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들 중에 초등학교 때 쓰다가 남은 노트들 분명히 있지. 얇은 거. 알림장 같은 거 쓰고 뭐 영어 노트 같이 얇은 노트들. 그런 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거 한 과정 끝나잖아. 3학년 1학기? 그러면 이 노트 뺄 거야. 뒤로 이어서 안 쓸 거야. 3학년 1학기 노트 하나 끝. 3학년 2학기 노트 하나 끝. 고등학교 공통수학상 노트 하나 끝.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노트를 하나씩 만들 거야. 그럼 두꺼운 노트 사면은 필요해? 쓸 거 다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다 한 권에다 더 모아놓잖아. 단점이 뭐냐면 한 권에다 모아놓으면 니네 나중에 이게 어느 과정이었는지 설명을 찾질 못해. 그래서 여기다 앞에서 써놓으면 되잖아. 이거 중학 3-1. 아, 3학년 1학기 때 내가 이런 거 배웠었구나. 보면 되잖아. 필요할 때 찾아서. 그런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강의 노트는 제발 부탁이니까 얇은 거 준비하세요. 얇은 거. 얇은 노트. 학교에서 쓰다가, 초등학교 때 쓰다가 남는 칸 넓은 거 있지? 그런 것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냥 필기 쭉 해나갈 거니까. 알겠죠? 제발 부탁이다. 또 괜히 두꺼운 거 연습장 또 선생님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요? 또 이지랄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프리노트는 반대로 두꺼운 노트 사용해. 이거는 책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프리노트에다가도 이번에 통째로 다 할 거거든? 책에다 안 풀고? 그럼 프리노트에 풀면 결국에 뭐야? 이건 노트가 얇으면 얇을수록 계속 바꿔야 되니까 번거롭지? 이건 두꺼운 거 써.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두꺼운 거 그냥 이런 스프링으로 된 두꺼운 노트 있지? 그런 거 하나 사면 아마 책 한 권 다 볼 때까지 거의 쓸 거야. 여러분들이 따로 낭비만 안 하면. 알겠죠? 그래서 프리노트 해서 이렇게 총 2권의 노트를 따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해가지고 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올 때, 그때 이제 요거 노트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 싹 챙겨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거 3개 있지?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갖고 다녀. 교재랑 같이 꼭 갖고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우진이랑 서연이는 시우도 계속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넌 하다 도망갔고 아저씨도 해봤잖아. 아줌마도 해봤잖아. 그치? 제대로 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특이사항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 수업의 첫 번째 특이사항은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촬영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될 거냐? 선생님이 파일을 매일 수업이 끝나면 2개씩 올릴 거야. 하나는 질의응답, 하나는 개념 정리. 알겠죠? 그럼 질의응답은 여러분들이 숙제해온 부분들을 질문 받아서 풀이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거 촬영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따로 촬영해서 올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 과정에서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어. 그럼 질의응답하는 영상은 안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내용 정리하는 영상은 꼭 보세요. 보고 노트 정리를 여기다가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트 정리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강의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그냥 여기다 쭉 필게 해.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면 돼. 뭐 길게 써도 좋고. 알겠죠? 근데 필기를 하게 될 때 여기 이제 제목만 나오면 되겠지? 오늘 뭐 한다. 그랬을 때 주의사항은 볼펜으로 적어, 제발. 연필로 쓰지 마. 나중에 보관용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 될 때마다 넘기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필로 쓰면 손 닿고 하면은 번져서 글씨가 안 보여. 그러니까 볼펜으로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글씨 못 쓰는 인간들 전 아니죠. 전 직관 알아봐요. 또박또박 쓰세요. 아, 저 알아보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쁘게 쓰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또박또박 쓰세요. 알겠죠? 또박또박 글씨 써서 정리만 해오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프리노트 쓰는 방법 얘기를 할 건데, 프리노트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자, 이렇게 노트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어떤 노트를 사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수학 오답 노트 전용으로 돼 있는 노트들 두꺼운 거 비싼 거 사면은 칸이 다 분할이 돼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번 노트 살 거야. 두꺼운 걸로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 있을 거거든? 반으로 접어. 종이를 그냥 접었다 펴. 그럼 여기 선 남아있잖아. 이 상태로 여기다가 1번. 그럼 풀이 과정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났어. 이어서 2번이 아니라 중간에다 2번. 풀어. 공간 남겨놔. 알겠죠? 근데 3번. 그럼 여기가 3번이 되겠지? 3번이 풀이 과정이 좀 길어서 한 여기까지 내려와. 아, 여기 좀 아까운데? 여기다 4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지 마. 그냥 3번으로 끝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놓으면 이거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야. 내가 이번 수업 텀에 몇 번을 할지 모르겠는데 피드백 할 거거든. 확인하고. 그래서 풀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잖아? 체크해서 다시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풀어야지. 확인됐죠? 그럼 이걸 체크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뭐 이쪽이 됐건 여기가 됐건 쓸 거야. 펜으로 적어 놓을 거거든. 이렇게 해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제대로 돼서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겠지. 근데 제대로 안 나오면 결국 내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써줘야 되잖아. 그럼 다시 써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 공간 남겨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데는 다시 쓸 거니까.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도 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 문제가 틀려서 질문을 했어. 그지?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영상을 우리 촬영한다 그랬잖아. 빈 공간에다가 영상에서 푼 거 필기하면서 다시 풀어봐도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틀린 문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용도로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일부러 빈 공간 띄워놓으라고 하는 거야. 괜히 어설프게 선생님 공간이 부족해서 뒤에다 풀었어요 해버리잖아? 그럼 이거랑 이게 똑같은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지 또. 한참 찾는다고.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글씨가 커서 이런 공간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두 문제만 해 그럼. 알아서 해. 최대 4문제까지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설프게 공간 부족하다고 저는 글씨가 작으니까 6문제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마 제발. 그냥 최대 4. 알겠죠?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저 이거 노트 값이 감당이 안 되는데요? 얘기해. 사줄게. 와우. 해봐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노트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촬영하는 거는 이런 용도로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선생님 이름 알죠? 와우. 몰랐어? 와우. 핸드폰 번호 이거죠? 응, 외우고 있는 사람 없지? 응, 외우지 마. 응, 개인정보야. 저장만 해놔라.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 지각 앞으로는 결석 전부 다 카운팅 합니다. 그래서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 경고 1회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연락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늦어요. 인정 안 할 겁니다. 조금 늦어요. 인정 안 할 겁니다. 뭐뭐 때문에 늦어요. 근데 그 뭐뭐뭐에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밀스러운 일로 어쩌다 보니 다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드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선생님 저 우진인데요. 친구들이랑 게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늦어요. 죽일 거야. 구체적으로 뭐 학교에서 오늘 뭐 7교시라서 늦게 끝났어요. 늦어요. 그럼 늦어요 하면서 동시에 얘기를 해. 선생님 저 몇 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야 카운팅 안 하고서 넘어갈 겁니다. 결석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저 오늘 못 가요.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리죠.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뭐 예를 들어 경록인데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 오늘 수업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니면 선생님 저 소장인데요. 오늘 밴드부 연습이 있어서 제 시간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하는 지금까지는 거의 보충 거의 안 했잖아. 시간이 없어서 보충을 거의 안 했거든. 근데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잘 짜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수업이 일찍 끝나면서 보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석하게 되는 경우들 보충을 할 건데 선생님 기준은 명확해. 내가 보충하는 기준은 몇 개 안 되거든. 첫 번째, 가족여행. 뭐 교회 수련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가족여행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그 경우는 가능하면 웬만하면 보충을 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천재지변. 집 앞에 있는 도로가 무너졌어. 못 나오잖아. 해야지. 그 경우. 아니면 세 번째, 몸이 너무 많이 아플 때. 그러니까 전염병 걸렸을 때. 전염병이라고 하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격리가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때 못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간대가 잘 맞으면 보충을 진행을 할 거다. 아시겠죠? 그럼 보충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시간대가 맞아도 보충을 진행을 안 해줄 건데 어떤 거냐면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결석하는 건 보충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수행평가를 그날 무조건 해야 돼 하고서 그날 수행평가 공지를 하는 경우는 없어.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 공지를 해주시잖아. 아닌가? 최소 일주일 전에 나오잖아. 아무리 못해도. 수행평가 언제까지 내세요? 뭐 이런 거. 언제까지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친구들 조별 과제면 주말에 해도 되고 수업 시간 아닐 때로 피해서 잡아도 돼. 그지? 근데 그걸 굳이 그 시간에 잡는다? 안 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데 내가 왜 굳이? 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로는 결석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땡땡이. 부탁드렸어. 부담결석은 어차피 경고고.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는 선생님이 따로 보충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가지고 와. 어차피 보충을 안 한다고 해도 영상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하면 되고,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풀이는 보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따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충을 못하는 상황들이 막 발생이 되잖아. 그런데 또 보충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문제가 좀 애매할 때 이걸 보충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뭔가 아쉽고 하자니 너무 빨리 끝나고 막 이럴 때 있지.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제가 이만큼이 있었다? 숙제를 다 찍어. 나한테 보내. 그러면서 선생님 저 오늘 결석합니다. 문자 보낼 때 같이 보내놓고 몇 번 질문입니다. 몇 페이지에 몇 번 질문이다 맞잖아?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포함해서 영상 촬영 같이 해줄게. 그러면 그것까지 영상 촬영이 되면 어때? 따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따로 보충하면 되는 거지 문제풀이 때문에 보충할 일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좋다.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각하고 결석하고 해서 카운팅 한다 그랬죠. 경고 3회 되면은 수업 안 합니다. 3회가 됐을 때는 수업 중단입니다. 그럼 수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 학생을 내보내겠죠. 그렇다고 나머지를 다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학생을 내보낼 거고 그러면 경고를 주는 경우 어떤 때 준다고 그랬지? 무단결석, 무단지각. 숙제 안 해올 때. 확인됐죠? 그러면 경고를 안 받는 그거 아니면 경고를 받을 일이 없어. 확인? 그럼 경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이미 받았어. 없애야 되겠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번 텀이 끝나면 돼요. 교재가 바뀌면 경고를 0으로 카운팅을 초기화할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숙제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할 텐데, 선생님이 지각이랑 결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라 그랬죠. 숙제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가족여행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숙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은규인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저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라고 미리 연락을 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피치 못할 사정. 그렇지. 피치 못할 사정이라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서현인데요. 오늘 많이 아파서 이번에 많이 아파서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알겠어 하겠지. 근데 거기서도 오케이 알겠어가 아니라 거기도 안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 뭐 누구누구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했죠. 그럼 그날 숙제를 못했지. 걔를 언제까지 해오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세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해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약속을 했잖아, 우리. 그러면 일단 난 경고 카운팅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의 날짜가 됐을 때 숙제가 완료가 된 걸 확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받았어. 그럼 경고를 지우면 되잖아. 확인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숙제가 못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해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선생님 저 경록인데요. 친구들이랑 밤새 게임을 하느라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얘가 진짜 숙제를 못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유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잖아? 겪어봤으니까 알잖아? 그지? 내가 많이 봐주는 게 뭐 있었냐? 아프다고 할 때? 랑 그치,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숙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얘기야. 지각이랑 결석하지 말아라. 숙제 꼭 해와라.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의뢰해오되 내가 진짜로 아, 사정이 있어. 일이 있어. 그럴 때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제상에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이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겨울방학은 조금 빡세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 스스로도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고 내가 좀 요새 약간 뭐랄까 번아웃이 오는 바람에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이번에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릴 예정이에요.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요새 자꾸 이래. 깜빡깜빡해. 아까도 승희 1시에 문자가 왔는데 나 그거 답변해놓고 왜 열었어? 또 이러고 있잖아. 미친 것 같아 요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아 그래 요거 이런 경우들 지각이랑 결석하는 경우들 가족여행 가거나 막 하잖아. 그럼 보통 부모님들 연락 많이 주시거든. 부모님들 연락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 이제 그럴 나이 됐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연락을 내가 웬만하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 이유가 뭘까? 민원받을까봐. 연락을 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요새 어때요? 라고 여쭤보죠.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 근데 내 기준점이 높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 아직 모자라요 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겠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집에 가서 이제 너 왜 아직도 이래?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실 수도 있고 왜 잘 못하니? 막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결국엔 트러블이 또 생기잖아. 그런 트러블을 최대한 안 만들고 싶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보충이 되면 돼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잘하고 있어요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보다는 이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되는 그 모자란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게 맞거든. 이 나이 때 또래에 비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는 순간 거기만 뇌리에 남아. 그래 버리니까 웬만하면은 전화를 잘 안 드리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특별하게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웬만하면 전화 잘 안 드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지 말게 해줘. 미리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내가 어머니랑 통할 일은 그렇게 크게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머니가 전화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부담 없이 전화하시라고 하셔도 돼. 대신 나는 다 얘기할 거야. 해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딜레마인데 학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무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액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돈을 지불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냈으니 이만큼의 성취도를 원하실 거야. 내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의 돈을 받았으니 이만큼의 성취도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만큼의 성취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결과를 과장하거나
폄하해버릴 수가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거든. 근데 분명히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우리 A라는 친구가 이만큼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솔직하게 이만큼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의 돈이 아까워지겠지. 그럼 학원을 나가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 학원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과장을 해야 돼. 그럼 과장을 했어. 나중에 어떻게 돼? 뽀록이 나겠지.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 신뢰가 꺾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만큼을 과장해서 얘를 잡아두기보다는 신뢰를 쌓아서 얘가 실제적으로 이만큼입니다. 내가 이거를 여기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웬만하면 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교육을 가열지고 있었으니까 이 기준이 높아. 이만큼 와 있어. 그럼 난 여기서 분명히 니네가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요만큼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 아직 여기에 있어. 나 이거를 이 갭을 설명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니네가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기준이 여기에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럼 너네 기준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너네 실력이. 이렇게 느끼시지 않게 내가 어떻게든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얼굴 맞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면 전화 통화할 때는 하는 걸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이야. 야,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하품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일단 물어보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한 사유들이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나랑 얘기를 하는 걸로. 아시겠죠? 좋아.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 일단 우리 수업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말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 있습니까? 먼저 괜찮아? 다 이해돼? 그러면 아저씨는? 이해돼요. 아줌마는? 총각? 네. 돼요? 됩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시우는? 괜찮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어차피 얘도 같이 연교시로 해서 영차시로 해서 내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올려놓을 거거든. 그거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려놓은 거는 근데 우리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공지사항으로 내가 띄울 거야. 위에다가 영상 유출 링크.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하는 영상 거기 다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 링크 직접 타고 들어가서 영상 보면서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첫 시간이니까 노트 검사 좀 해보자. 알겠죠? 정리 다 해서 가지고 오세요. 확인? 그리고 원제는 오늘 끝나고 가기 전에 내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단톡방 초대해서 확인 다 하고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경록이도 초대돼 있지 지금. 좋아. 그럼 자, 또 궁금한 거 없죠? 그러면 수업 시작합시다. 이제. 와.